그녀의 새든 집은 어둡다. 아파트 1층인데다가 거실 앞으로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이다. 키 큰 나무들의 밑동이 보이는 것이 좋아 새들었던 것인데 그 울창한 숲이 한낮에도 거실을 그늘지게 하리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아이와 함께 살던 때는 태양광에 가깝다는 삼파장 형광등을 종일 켜두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바깥 날씨를 짐작할 수 없는 어둑한 거실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아이와 함께 쓰던 더블 침대와 옷장과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아이를 위해 원목 책상과 책장을 짜넣은 작은 방도 마찬가지다. 숲 그늘이 지지 않아 그녀의 집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지만 아이가 오는 날이 아니면 문을 열지 않는다. 어머니 상을 치른 직후 아직 아이와 함께 있었고 말을 잃지 않았을 때 그녀는 1년 동안 상복으로 입을 옷들을 꺼내 60cm 폭의 행어에 걸었다. 검은색 봄, 가을 면셔츠와 반소매 블라우스 한 장씩, 검은색 면바지와 진 한 벌씩,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긴 모직 코트 한 벌씩, 검고 굵은 털실로 뜬 목도리와 짙은 회색 장갑. 됐다. 아무것도 따로 살 필요 없겠어. 행어 앞에 서서 그녀가 무심코 중얼거리자 여태 침대에 걸터 앉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물었다. 왜 1년 동안 까만 옷만 입어야 돼? 덤덤한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했다. 마음이 밝아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 마음이 밝아지면 안 돼? 죄스러우니까. 할머니한테? 그치만 할머니는 엄마가 웃으면 좋아하잖아. 그제야 그녀는 아이를 돌아보고 웃었다. 그녀의 생활은 단순하다. 한 계절에 한두 벌뿐인 검은 옷을 제때 세탁해 입고 최소한의 식료품을 가까운 가게에서 장봐오고 최소한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뒤 바로 치운다. 그 기본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낮 시간에는 대체로 거실의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서 키 큰 나무들의 두꺼운 밑동과 푸르른 가지들을 내다본다. 저녁이 오기 전에 집은 벌써 어두워진다. 나무들의 윤곽이 검어질 때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초록색 신호등이 금세 깜빡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 계속 걷는다.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피로해지기 위해 걷는다. 이제 돌아가야 할 집에 정적을 느낄 수 없게 될 때까지 검은 나무들과 검은 커튼과 검은 소파, 검은 레고 박스들의 눈길을 던질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걷는다. 격렬한 졸음에 취해 씻지도 이불을 덮지도 않고 소파에 모로 누워 잠들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설령 악몽을 꾸더라도 중간에 잠을 깨지 않기 위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까지 뜬 눈으로 뒤척이지 않기 위해 걷는다. 그 생생한 새벽 시간, 사금파리 같은 기억들을 끈덕지게 되불러 모으지 않기 위해 걷는다. 히라버 강의가 있는 목요일에는 좀 더 일찍 가방을 챙겨 나선다. 아카데미까지 여러 정거장을 남겨두고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의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오후의 복사열을 견디며 걷는다. 덕분에 그늘진 건물 안으로 들어선 뒤에도 한참 동안 그녀의 온몸은 흠뻑 땀에 젖어 있다. 한 번은 그녀가 막 2층으로 올라서는데 앞서 걸어가는 히라버 강사가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이미 기척을 느낀 그가 돌아보고는 웃음을 지었다. 인사를 건네려다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친밀감과 멋쩍음과 체념이 섞인 웃음이었다. 곧 웃음을 거둔 그의 얼굴은 진지해서 그렇게 웃었던 것을 이해해 주기를 정식으로 청하는 것 같았다. 그 후 계단이나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칠 때
그는 웃음 짓는 대신 어렴풋한 눈인사를 한다. 각기 뒷문과 앞문을 열고 텅 빈 강의실에 들어설 때까지 그들은 비슷한 보폭으로 걷는다. 비슷하게 상체를 앞으로 수그리고 어깨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담담하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한 채.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그가 짓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 겸손하게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눈길인데 때로 겸손하다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을 때가 있다. 히라버 시간이 시작되기 30여 분 전 강의실에 두 사람뿐이었을 때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은 뒤 가방에서 주섬주섬 교재와 필기도구를 꺼내고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길과 마주쳤다. 그는 교탁 옆에 놓여있던 자기의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녀와 조금 거리가 있는 책상까지 다가왔다. 의자를 빼서 공간을 만든 다음 통로를 향해 앉았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려 허공에서 가볍게 손깍지를 끼었는데 잠시였지만 그녀는 그가 악수를 청하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손깍지를 낀 자세로 그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말을 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곧 결정한 뒤 알려주려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는 일어서서 교탁 옆으로 돌아갔다.